자, 그러면 계속해서 답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이상에 존재한 RNA들을 NC여 가지로 블로팅하였다. 자, 이제 그리고 방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유전자 B를 혼성화 탐침으로 이용하여 혼성화한 다음에 자기 방사법으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실험법은 노던 블로팅이라는 실험법입니다. 노던 블로팅이다 실험법인데, 이거는 좀 살펴보고 우리가 보충 자료로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던 블로팅은 뭐냐면은, 노던 블로팅은 정의적으로 보면은 전기운동에 의하여 분리된 여러 종류의 RNA 분자들을 NC여 가지 혹은 나일론막으로 옮긴 다음에 혼성화와 자동 방사선 사진법을 이용해서 혼성화 탐침의 상보적인 메신저 RNA 분자만을 찾는 그런 실험법을 노던 블로팅이라고 합니다. 이 노던 블로팅하고 이게 노던 블로팅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던 블로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던 블로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 실험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실험의 대상이 된 재료가 RNA면 노던 블로팅입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 되는 물질이 DNA다. 그러면 서던 블로팅이라고 합니다.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던 블로팅 알고 있는 사람은 노던 블로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모른다는 가정하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이제 노던 블로팅 하나 주된 목적은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신저 RNA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RNA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메신저 RNA를 분석하고, 메신저를 분석하는 이유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양상을 분석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유전자 발현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발현이 증가되었다, 또는 어떤 물질에서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였다, 이런 것들. 또 세포 A에는 A타입의 세포에서 발현되던 유전자가 B타입에서는 발현되지 않다, 이렇게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는 실험법이 노던 블로팅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던 블로팅 할 때는 가장 먼저 전체 RNA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체 RNA 설명드렸었죠. 전체 RNA를 토탈 RNA를 분리한 다음에 그것을 정경동합니다. 아까 정경동화 설명드렸죠. 그러면 정경동화 사진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두 개의 밴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했었죠. 이렇게 그렇죠? 이 18S rRNA하고 18S rRNA가 밴드로 나타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수천 종류의 메신저, 서로 다른 메신저 RNA들이 여기 막 쭉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분자수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스미어라고 하는 데 있죠. 스미어 형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RNA를 정기용동합니다. 자,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조직 A, 뭐 1은 조직 B, 뭐 3은 조직 C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조직하고 B라는 조직하고 C라는 세 가지 조직에서 되면 유전자 뭐 A라는 이런 유전자가 발현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법을 한 다음에는 A라는 조직에서도 전체 RNA를 분리하고, B라는 조직에서도 전체 RNA를 분리하고, C라는 조직에서도 전체 RNA를 분리합니다. 각각 분리한 것을 각각 여기다가 로딩하고 전기용동으로 분리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ETBR로 염색한 사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제 알고 가셔야 할 것 중 하나 뭐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 밴드의 두께가 거의 일정하죠. 밴드의 두께가 거의 일정한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전부 다 동일한 양의 RNA를 전기용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양의 RNA를 전기용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부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내부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하죠. 내부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요 rRNA는 모든 세포에서 거의 균등하게 많이 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직 A에서 분리한 전체 RNA, 조직 B에서 분리한 전체 RNA, 조직 C에서 분리한 전체 RNA는 어쨌든 동일한 양의 rRNA를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하다 보면은 A 조직에서 농도가 높게 분리될 수도 있고, B 조직에서 농도가 낮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정경도하면은 A 조직에서 분리한 메신저의 농도가 예를 들면 10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B라는 조직에서 분리한 메신저에는 5마이크로그램이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분리한 RNA 농도는 얘가 2배 더 높은 거죠. A 조직이 B 조직에 비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는 똑같이 나왔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정경동 해보게 되면 여기는 이쪽에서 나타난 밴드보다 2배 더 두껍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조직, 두 번째 조직에 비해서 첫 번째 조직은 두 번째 조직에 비해서 RNA가 2배 더 많이 여기에 지금 전기홍동된 것이구나. 전기홍동된 것이구나. 그랬을 경우에 결과로 나왔을 때 여기 첫 번째 밴드에서 첫 번째 레인에서는 여기 첫 번째 레인에서는 뭐 이러한 이 정도의 두께의 밴드가 나왔는데 두 번째 노던블러팅 결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레인에서는 이 정도 두께의 밴드가 나왔다. 이거는 발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로딩 이게 더 2배 더 많이 전경동한 거니까 로딩량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즉 똑같은 양의 전경도했습니다. 밴드 두께가 똑같습니다. 밴드 두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전경동에서 전경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A라는 조직에서는 밴드 두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전자 A에 그렇죠? 밴드 두께 이렇게 나왔고 B라는 조직에서는 유전자 A의 밴드 두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직 B에 비해서 조직 A에서는 유전자 A가 이 유전자 A가 훨씬 더 많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rRNA의 밴드는 28S rRNA, 18S rRNA 이 밴드는 자 이제 내부 대조군으로 이용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경동을 해서 RNA 분자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메신저 이게 겔입니다. 겔입니다. 겔. 아까 했던 것처럼 겔은 묵이라고 한다. 그죠? 묵. 이게 이제 여기를 가지고 뭘 다루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묵을 먹다 보면은 이 젓가락질로 그렇죠? 뭘 들다 보면은 묵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망가질 수 있다는 거, 망가진다는 겁니다. 즉 쉽게 깨지고 싶다는 겁니다. 이 묵은 이 겔은 쉽게 깨지기 쉽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어떻게 다루다가 이게 깨져버리면 실험 꽝입니다. 그러면 고생한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실험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묵이 아닌 단단한 지지체로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주는 과정이 여기 이제 이걸 뭐냐 블로팅이라고 합니다. 블로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블로팅 할 때는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플라스틱 판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있는 걸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액체를 채워줍니다. 액체를 채워주고 여기다가 여과지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겔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요 겔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를 옆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만 보이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이 겔 위에다가는 여기다가 이제 이건 겔인 거고 이거는 지지체입니다. 지지체. 이 지지체는 문제에서 나왔던 NC 여과지라든가 NC 여과지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NC 여과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일론 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일론 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지체는 이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찢어집니다. 자, 웬만해서는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단한 지지체로 겔에 있는 DNA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지지체를 옮겨주고 그 위에다가는 뭘 올려주냐면은 여기다가는 이제 페이퍼 타올을 올려주게 되죠. 그럼 화장실에서 쓰는 페이퍼 타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무게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는 책 같은 걸 올려놨네요. 어쨌든 무게를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 물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 물 그렇죠? 여기 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물이 여기 여과지를 따라 가지고 물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세관 현상에서 따라 흡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휴지가 있기 때문에 여과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겔이 있죠. 겔 안에는 이러한 이렇게 생긴 RNA들이 여기 이런 RNA들이 여기 많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같이 이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지체에 딱 도달하는데 지지체는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RNA들이 지지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지체에 딱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모양 그대로 지지체에 딱 가서 들어본 다음 지지체에 딱 띄어서 보게 되면은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여기 지금 RNA들이 블로팅 돼가지고 이게 옮겨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옮겨져가지고 여기 겔에서부터 지지체로 옮겨졌습니다. 들어 올려진다는 뜻으로서 블로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트랜스퍼 옮기다는 뜻으로 트랜스퍼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이 과정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기 이 모습 그대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체에 이렇게 올려지게 하는 과정을 이제 블로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로팅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혼성화 탐침을 이용해서 혼성화시키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이거 좀 혼성화라는 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혼성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면 뭐냐면 혼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DNA 이중나선에 대한 생각부터 해봅시다, 그렇죠? 그부터 이제 어떤 DNA를 얘기할 때 DNA 한 분자를 갖다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실험을 할 때
물론 RNA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RNA를 처음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DNA를 예를 들어 설명되는 RNA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NA를 설명할 때 보통 DNA를 가지고 실험할 때 보통 한 10의 10승분자, 심지어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가장 적은 양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DNA를 가지고 동시에 실험합니다. 즉 어떤 실험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DNA를 10의 10승분자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제가 10의 10승자를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분자 두 개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두 개만 그려봤습니다. 그럼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죠. 상부적인 구조이고 역평행한 구조이죠. 다들 아실 거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가 5' 말단이고 3' 말단이라면 여기는 이제 5' 말단이고 3' 말단이겠죠. 또 여기가 5' 말단, 3' 말단이면은 5' 말단, 3' 말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었을 때 DNA가 이분자는 이분자하고 서열이 동일하죠. 그죠? 이중 나선의 DNA인데 두 가닥이 상보적인데 요 가닥하고 요 가닥은 동일한 분자입니다. 서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가닥하고 그러니까 이 가닥하고 상보적인 이 가닥이죠. 이 가닥하고 상보적인 이 가닥, 요 가닥하고 요 가닥도 서열이 또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NA를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이 DNA를 변성시키면은 변성시킨다는 것은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열을 가해주면 변성이 되어집니다. 뭐 90도씨나 100도씨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변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변성되어지게 되면은 이 두 가닥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얘도 이렇게 분리되겠죠. 두 가닥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얘하고 상보적이지만 얘는 얘하고도 상보적이다고 한다고 했었어요. 분리된 상태에서 얘를 또 온도를 낮춰주는 걸 보고 재생시키는 온도를 낮춰주면 20도씨로 낮춰지게 되면은 분리된 가닥들이 다시 또 합쳐져가 이중 가닥을 또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재생한다고 합니다. 20도씨로 낮춰져서 재생시키게 되면은 얘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중 나선 형성할 수도 있지만 얘는 얘하고도 상부적이기 때문에 얘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중 나선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짝짓기를 형성해가지고 이중 나선 형성했다 치면은 얘 원래 짝은 얘인데 그죠? 얘가 자기 원래 짝인 얘를 놔두고 상대방의 짝인 얘하고 짝짓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혼성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혼성화되었다. 원래 짝이 아닌 변성되었다가 재생되어질 때 원래 짝이 아닌 다른 짝과 결합해가지고 이중나선 형성하는 걸 보고 혼성화된다. 혼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혼성화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성화에 대한 개념은 아시겠죠? 그렇죠? 자, 혼성화를 일으키게 한 탐침이 혼성화 탐침인데 탐침은 추적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방사성 동위원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기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P32P, 그렇죠? P30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혼성화 탐침은 추적할 수 있고 혼성화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실험 목적에서는 제가 지금 유전자 A를 찾는다고 했었죠. 유전자 A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유전자 A하고 상보적인 단일 가닥의 DNA입니다. A와 상보적 서열을 가지는 단일 가닥의 DNA가 이것이 이제 혼성화 탐침입니다. 그런데 이 DNA는 P3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혼성화 탐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성화 탐침은 단일 가닥의 보통 DNA를 씁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RNA 또는 DNA하고 상보적인 염기서를 갖고 있는 가닥이다. 단일 가닥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혼성화 탐침으로 혼성화 시켜줍니다. 자, 저렇게 해서 혼성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수많은 종류의 RNA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메신저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중에서 찾고자 하는 유전자 A에 해당되는 RNA에 가서만 그 밴드에 가서만 RNA에 가서만 혼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좀 혼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조직 A라고 한다고 했었고 조직 B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 C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요걸 보고 내부 대조를 보고서 동일한 양의 RNA를 정종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결과를 봤었을 때 조직 A나 조직 B, 조직 C를 봤었을 경우에는 조직 A에 비해서 조직 B에 비해서 조직 C가 더 많은 이 유전자 A가 더 많이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전자 발현 양상
서로 다른 조직에서 유전자 A가 이 AMG라는 유전자가 어떻게 다양하게 발현되어 있는지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현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GAPDH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부 대조군인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보통 이제 그 해당 가정을 암호화하는 해당 가정을 촉매하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당 가정을 촉매하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보통 이제 하우스키핑진이라고 하죠. 하우스키핑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서 항상 거의 비슷한 양으로 발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키핑진은 항상 발현되는 유전자입니다. 모든 세포, 모든 유형의 조직에서, 모든 타입의 세포에서 항상 거의 비슷한 양으로 발현되어지는 그런 유전자를 하우스키핑진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여기 지금 이 유전자는 모든 조직에서 다 일정하게 발현되어지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A, B, C에서 모두 다가 일정한 양으로 일정한 밴드 두께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A, B, C 조직에서 동일한 양의 전기운동, 동일한 양의 전체 RNA를 전기운동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부 대조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자기 방사선 사진법이죠, 그렇죠? 뭐 자기 방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방사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혼성하게 되면은 여기 NC 여과지에 이렇게 그렇죠? 여기 밴드가 이렇게 있고 RNA들이 막 분리됐다고 했었죠, 그렇죠? NC 여과지에 요 밴드에 좀 혼성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렇죠? 위에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좀 혼성화 됐다고 치면은 현재 이거는 그냥 혼성화 탐침이 결합한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핵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엑선 필름으로 감광을 시켜야 됩니다. 엑선 필름으로 감광을 시키게 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결합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엑선 필름이 감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감광하고 그다음에 이걸 현상합니다. 현상하게 되면은 이어처럼 여기 혼성화된 지역에서만 이렇게 밴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선 필름에 감광하고 혼성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엑선 필름에 감광하고 현상하는, 그래서 사진으로 찍는 것을 보고 자기방사법이라고 합니다. 자기방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자기방사법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혼성화 시킬 때 유전자, 즉 AMG 유전자를 혼성화시킨 것도 있지만은 여기다 두 가지 동시에 탐침을 넣은 겁니다. 하나는 GAPDH의 혼성화 탐침도 같이 넣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혼성화된 것입니다. 그렇죠? GAPDH 탐침은 여기에서 혼성화됐을 것이고, 자, A 유전자 탐침은 여기에 혼성화됐을 것입니다. 얘는 조직마다 일정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밴드로 나타난 것이고, AMG는 조직 A, B, C에 서로 다른 양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라는 조직에서 가장 적게 발현되었고 C라는 조직에서 가장 많이, C라는 조직에서 가장 많이 발현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노던 블러팅은 전기운동에서 분리된 여러 종류 RNA들 중에서 NC여가지고 나일론막으로 옮긴 다음에 혼성화와 자동방사선 사진법을 이용해서 혼성화 탐침과 상부적인 RNA 분자를 찾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지금 혼성화 탐침은 유전자 A라고 썼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혼성화 시켰을 때, 그렇죠? 안 보이게 되고 이제 여기 혼성화 탐침과 상부적인 RNA 분자, 즉 유전자 A의 메신저 RNA만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찾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실험법 자체를 노던 블러팅이라고 하고, 그 노던 블러팅을 이렇게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이용한 것까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혼성화시켜서 자기 방사법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RNA 겔 사진이라는 데 있었고, RNA 겔 이제 사진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의 결과인 것이죠. 나의 결과 산출한 것이고, 이거는 라의 결과죠, 그렇죠? 이거는 자동방사전 자기방사법으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엑선 이제 필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엑선 필름 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를 이제 이게 실험 결과죠. 실험 결과 해석해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이건 28S RNA라고 한다고 했었고, 이거는 18S 잘 안 쓰지네요, 그죠? 이제 이거는 28S RNA이고,
요거는 18S RNA 밴드라고 한다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미처 여기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미세하게 지금 수많은 RNA 밴드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했었어요, 그죠? 메신저 RNA 밴드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위치에서만 혼성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시죠, 그죠? 이 위치에서 혼성화가 일어났겠고 대조구에서는 혼성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대조구는 뭐였습니까? 물질 A나 물질 Y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포 A는 평상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 X나 물질 Y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평상시에는 유전자 B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기 밴드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여기에 유전자 B의 메신저 RNA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상시는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물질 X를 처리했더니 유전자 B가 이렇게 밴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포 A는 물질 X의 처리에 의해서 평상시는 발현되지 않던 것들이 물질 X의 처리에 의해서 발현되었다는 겁니다. 유전자 B가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B가 이제 물질 X는 유전자 B의 발현을 촉진했다는 겁니다. 발현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발현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질 Y를 보게 되면 물질 Y는 여전히 대조가 똑같은 결과입니다. 여전히 RNA가 없습니다. 즉, 물질 Y는 유전자 B의 세포 A에서 유전자 B의 발현을 촉진하지 않았다. 물질 Y는 유전자 B의 발현을 촉진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실험법 쭉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결과 해석까지 쭉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가 옳은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옳은지 설명해 봅시다. 밴드 기억은 26S RNA 밴드이다. 밴드 기억은 요거죠, 그죠? 이건 아까 28S RNA라는 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참고로 이제 제가 넣어놓은 그림인데 언엑스세포의 리보솜도 있고 진엑스세포 리보솜도 있는데 아까 쭉 제가 말씀드린 건 진엑스세포 리보솜입니다. 진엑스세포 리보솜은 80S라고 합니다. 이 진엑스세포 리보솜 80S는 60S 소단위체하고 40S 소단위체 두 개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0S 소단위체는 28S RNA하고 5.8S RNA, 그 다음에 5S RNA, 그 다음에 40여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8S RNA가 여기 60S 대소단위체, 60S 소단위체를 구성한 RNA입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에는 28S RNA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S 소단위체에는 18S RNA하고 30개 정도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rRNA는 28S rRNA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18S rRNA 그다음에 5.8S rRNA 그다음에 5S rRNA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r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핵세포 리보솜은 하지만 언핵세포 리보솜은 리보솜 자체도 크게 좀 작습니다. 70S라고 하고 70S 리보솜은 50S 소단위체하고 30S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50S 소단위체는 23S r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아까 28S였죠. 28S 그렇죠? 근데 원핵세포는 23S rRNA입니다. 이것도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핵세포의 그 50S 소단위체는 5S rRNA도 있고 그 다음에 31개의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0S 리보솜 소단위체는 자 그리고 30S 리보솜 소단위체는 16S rRNA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 18S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것도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21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S, 23S, 26S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28S라고 하는 것입니다. 28S. 여러분이 이제 진핵세포의 그 리보솜의 크기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니은. 물질 X는 유전자 B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물질 X는 유전자 B의 발현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네. 아까 살펴봤었죠. 결과 해석했었죠. 그죠? 물질 X가 유전자 B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물질 Y는 유전자 B의 발현을 증가시키지 않았었죠. 그죠? 틀렸습니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옳지 않은 설명이고 D에서 봅시다. 라에서 사용한 혼성화 탐침은 유전자 B의 이중가닥 중 지원가닥과 미소의 동일하다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혼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하고 혼성화 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유전자 여기 보시면 유전자
B하고 혼성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성화 탐침은. 혼성화 탐침은 유전자 B의 메신저 RNA가 혼성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전자 B의 메신저 RNA하고 이게 여기 참고로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RNA 트랜스크립트는 전사가 되었을 때 RNA 트랜스크립트인데 이거는 이제 이중나선의 DNA입니다. DNA이고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메신저 RNA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RNA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자에서 전사가 되면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시게 되면은 요 메신저 RNA하고 서열이 동일한 것이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만들 때 사용한 주형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그죠? 요것이 그래서 메신저 RNA 사용할 때 사용된 주형입니다. DNA 이중 가닥이고 RNA 메신저 RNA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DNA 이중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주형으로 이용해 가지고 메신저 RNA를 만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용되는 그 가닥은 메신저 RNA하고 상보적이어야 됩니다. 상보적입니다. 왜냐면은 핵산을 만들 때 항상 상보적인 서열을 만들기 때문에 그죠? 상보적인 서열 얘가 바로 주형 가닥입니다. 템플레이트 스트랜드 주형 가닥이라는 뜻입니다. 주형 가닥. 주형 가닥이다라고 주형 가닥이라고 하고 또는 뭐 얘가 전사가 되는 가닥이기 때문에 전사 가닥이라고 합니다. 전사 가닥. 전사가 되어지는 가닥이라는 뜻으로서 전사 가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는 얘는 전사가 되는 가닥은 아니죠. 그렇죠? 얘는 그죠? 그 주형 가닥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비주형 가닥. 그죠? 비주형 가닥. 형 가닥 또는 뭐 비전사 가닥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전사 가닥. 그래서 만약에 이 DNA를 가지고 이 메신저 RNA 탐침을 쓴다면은 만약에 비주형 가닥을 가지고 탐침을 쓴다면은 상보적이지가 않죠. 얘가 그렇죠? 동일한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성화 시키려면은 요 메신저 RNA 서열하고 상보적인 이 서열 주형 가닥의 서열을 주형 가닥을 이용해 가지고 혼성화 탐침을 이용해야지만 이거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혼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생되어질 때 혼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성화 탐침은 유전자 B의 이중 가닥 중에서 주형 가닥과 연결선이 동일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틀렸고 디귿이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하는지 또는 발현이 감소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법인 노던 블로팅을 소재로 한 추론형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